반갑습니다. 조기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서 지금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짜뉴스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김영수 판사가 모 경제지 전 기자입니다. 지금은 현재 기자가 아니고 전 기자인데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훈 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전직 기자는 지난해 2021년 3월에 자신의 SNS에다가 해운대에 LCT 수사를 놓고 부산의 LCT 저쪽에 해운대 진짜 동쪽에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게 LCT 건물인데 이거 수사를 하는데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고 하는 한동훈이가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 윤석열이가 수사를 했는데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LCT 수사할 때 왜 그따위로 했느냐? 이렇게 하는 SNS를 자꾸 하다가 보다가 못한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에 있었고 한동훈 장관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는데 이 기자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수사를 했는데 왜 수사를 잘한다는 수사를 이따구로 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다. 그래서 소송을 한 거예요. LCT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 하면서 그 SNS를 한 것이 명백한 가짜 뉴스였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이런 명백한 가짜 뉴스로 해거지를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런 거를 그냥 두면은 이게 나쁜 선례가 돼 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피해가 갈 수 있다 해서 이 일을 해서 판결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끝까지 해서 지금 1심 판결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제 2심 3심이 어떻게 갈라는지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지금 여기까지 1,000만 원의 그런 손해배상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명예훼손 문제인데, 이 명예훼손 문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까지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거예요. 형사상 또는 민사상으로도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처럼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 청구했는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났으면은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서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이 어쩌면 또 재질이 나빠가지고 더 보태지는 수도 있겠지만은 또 줄어지는 수도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줄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질이 워낙 나쁘면은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상고 항고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승소한 것도 지금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것도 큰 수확이라고 봐야지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이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 나기를
기대를 해보는데 김의겸이 망하는 거 보려고 그러는 모양이지. 물론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얼마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이 분위기로 가면은 지금 통상의 이걸로 봤을 때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도 좀 세고 1000만원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드물고 한 300만원 선 정도가 지금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1억 원은 10억 원이 그게 다 되지 않는다 그래도 좌우간 소송의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게 그 소송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뉴스고 어떻게 만들어야 가짜 뉴스라는 거는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이미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좌우간 높은 사람들은 이 가짜 뉴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시달리고 있고 그 부인 김건희 여사도 시달리고 있고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는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자기 마음에 거슬린다 그러면은 또 좋은 예를 남기려 그런다 그러면은 따박따박 해가지고 자기가 그 뉴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못하게 그 선에서 끊어주는 의미로서 그런 이런 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왜 장관이 저렇게 소송질이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또 그런 선례를 남겨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 퇴치 운동을 벌이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하면은 바른언론 시민행동이라는 게가 있고 공영방송 보도를 감시하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이런 두 단체가 있어요. 이 두 단체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짜 뉴스를 지금 30대 가짜 뉴스를 선정해서 오늘 발표해서 오늘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서 지금 떠들고 있고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생산했는 사람의 명단도 발표했어요. 이걸 한번 잠깐 들춰보겠어요. 그거 들춰보는데 30가지 다는 못하겠고 그래도 볼만한 이 5가지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광 횟집 친일 논란이다. 이 일광이라는 명칭은 이게 친일이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더 탐사하고 같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게 좋지 않는 얘기예요. 일광 마을의 사람들인데 또 이러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일광 횟집에 가서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그 집 횟집에 들어갔던 게 친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일광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름으로서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산을 부산 횟집이라 그러듯이 일광이니까 일광의 횟집이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은 또 있는 건데 후쿠시마산 멍게를 수입한다. 후쿠시마산 멍게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후쿠시마산 멍게가 우리 식탁에 방사능에 오염된 게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괴담이 지금 또 퍼지고도 있어요. 이재명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또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 인력이 글로 빠지는 바람에 헬로원 참사가 일어났다. 이것도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고 마약과의 전쟁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고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그리고 여러 사람이 청담동에서 술자를 했다 하는 이 뉴스가 김의겸이 더 탐사하고 퍼뜨리는데 이게 결국은 가짜뉴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발언했는데서 그 조작이 되는 게 MBC의 그 가짜 조작뉴스. 이렇게 해서 제가 30가지 중에 5가지를 한번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5가지는 이제 설명했다시피 일광 횟집,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그 다음에 마약과의 전쟁, 청담동의 술자리,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윤욕 발언 조작이 이게 가짜 뉴스 5가지인데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인데 진짜 우리의 정신까지도 정신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지난 1년 동안 김의겸 민주당 국회의원이지요. 김어준이 또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메이커로 선정돼 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가짜 뉴스로 선정이 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김의겸이, 그 다음에 이 김어준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선정하는 이런 노력들이 가짜 뉴스를 추방하고 근절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짜 뉴스를 하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은 손해배상이라든가 형사 민사 소송이 걸려가지고 잠깐만 배가 망신할 수도 있다. 이래서 재판부에서 정말 엄중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찍이 이 한동훈 장관처럼 일찍이 그런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1,000만 원 없는 사람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응? 그런 경각심도 지어줄 수 있는 거니까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딱 1년이 됐습니다.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를 169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뭐 민생 거지만은 민생을 지금 돌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국정이 지금 잘 안되고 쫄라당 망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괴롭히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아주 지금 이 다수 의석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해야 되는 그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입법을 하는데 입법을 하나도 해주지를 않아. 통과시켜 주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맞는 거에 대한 입법만 하는 거야. 양곡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이렇게 자신들이 또 이런 거 입법을 해줘가지고 국민들인데 생색을 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입법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또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우는 속에서는 나머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몽땅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 정말 이거 의석 비율 조정도 좀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완전히 이런 지금 피박 쓰는 거 아니야. 지금 국민이 지금 피박 쓰고 있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계속 매일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나쁜 일 아니에요. 응?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아니? 하지 마. 윤석열 정부는 정부나 대통령실이 매일같이 이 가짜 뉴스를 바라잡고 정정해주고 하는데 이 인력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제대로 바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 뒷받침이 되는 입법이 돼야 되는데 입법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는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내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5년은 정말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가짜 뉴스 근절이라든가 좋은 뉴스는 많이 홍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정말 우리 공직자들도 잘 해야 되지만은 우리 시청자,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잘 판별을 해야 되겠어요. 한동훈 장관처럼 자신에 대해서 허위를 퍼뜨린 전직 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1,000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예?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 가짜 뉴스는 걸리면 걸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제 지를 모르고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것도 영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 뉴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짜 뉴스에 휘말리지 않도록 또 그렇게 정부 관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가짜 이념이 다르다 이래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